이재명 대표의 영장 심사를 하루 앞두고 그리고 주말 새 대표적인 야권 스피커가 꽤 분명한 메시지를 하나 내놓았습니다. 바로 유시민 전 이사장입니다. 우리가 쪼를 이유도 없고 이재명 대표는 중요한 사람이죠. 저는 뭐 만에 하나라도 영장이 발부되어서 구치소에 간다 하더라도 또 구속적부심 또 신청하고 법적으로도 계속 싸워야 되고요. 그리고 당대표직도 내려놓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옥중 출마도 하고요. 옥중 결재도 하고요. 이건 기싸움이에요, 기본적으로. 기싸움에서 밀리면 그 순간에 이제 진영이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저는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그 정청래 최고위원이 다음 공천장은 이재명 당대표 명의로 나갈 거다 이렇게 말을 했던데 그게 그 사인이라고 보고요. 그냥 굳세어라 제명아 그냥. 예, 굳세어라 제명아. 김은식 교수님. 예. 제 판단이 맞는지 좀 봐주십시오. 그러니까 결국은 유시민 전 이사장 야권의 대표적인 스피커까지 나섰다. 지금 야권에서는 그만큼 전선이 밀리면 정말 끝장난다고 생각을 좀 하는 겁니까? 아마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 전체가 이재명 대표 리스크로 인해서 지금 공멸이냐라는 위기 상황일 텐데요. 제가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그런 이재명의 늪에 빠져서 수령을 헤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강경파 인사들은 오히려 이재명이 더 버텨라. 이재명이 더 끝까지 옥중에서라도 끝까지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서슴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민주당이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정당으로서 민주화를 이끌어왔던 중요한 역사적 업적도 있고 그동안 대한민국 공당으로서 수십 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정당인데 어쩌다가 이재명 대표라는 당대표 한 분이 와서 이런 본인의 자신의 과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시절에 이 사법 리스크로 인해서 당 전체가 그 빠져나올 수 없는 늪에서 이렇게 허우적거리게 하는지 정말 제가 봐도 좀 화가 나는데요. 거기에 지금 덧붙여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아예 그걸 부추기는 지금 발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유시민 이사장이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 저렇게 하라고 하는 근거가 뭡니까? 아까 딱 하나 나왔네요. 여기서 밀리면 진다. 예. 기에서 눌리면 안 된다라는 건데 이게 지금 기의 문제이고 무슨 진영 간의 싸움의 문제입니까? 이재명 대표 한 개인의 과거 공직자 시절의 토착, 토건 비리하고 과거 개인의 뇌물 비리에 관한 범죄 사법 리스크입니다. 그걸 왜 민주당 전체가 또 알아야 됩니까? 저는 유시민 이사장의 저 발언들은 정말 믿어지지 않고 예. 뭐 이런 말까지 좀 드리긴 그렇습니다. 유시민 이사장이 예전에 노인분들 폄하하는 발언할 때 뭐 나이가 들면 뭐 정상적인 판단이 안 된다는 투의 말씀을 했었던 것 같은데 유시민 이사장께서도 정말 좀 상식을 가지는 좀 본인을 다시 돌이켜보는 과거의 유시민 이사장 얼마나 똑똑했습니까? 제가 볼 때 저런 말씀 서슴지 않고 하는 걸 보니까 유시민 이사장도 나이가 드셨구나 생각이 좀 드네요. 여기 보면 이 굳세어라 제명아 옥중 출마 결재라는 말에 이재명 대표 공식 SNS 계정도 좋아요를 눌렀다. 물론 뭐 이걸 참모들이 한다고 받아들일 수는 있겠지만 여러 좀 의미가 간단치 않은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유시민 전 이사장이 정치 중독증에 걸렸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모든 거를 정치화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유시민 이사장이 책도 많이 냈습니다. 거기는 뭐 민주주의 무슨 이런 책들도 많이 내 강연도 많이 합니다. 예. 그런데 많은 책을 냈는데 그 책하고는 전혀 다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왜 그럴까요? 그 뭐냐면 이미 정치 모든 것들을 정치로 치환해서 모든 것들 자기 진영에 이야기해서 법을 어겼든 뭘 했든 간에 본인도 법을 어겼지 않습니까? 그걸 전부 다 진영의 논리로 이제 취환시켜버리기 때문에 이 유시민 이사장의 이 머릿속에는 법치란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옥중 가서 출마하고 옥중 가서 공천하고 옥중 가서 다 해라는 겁니다. 이게 말이나 될 법한 이야기입니까? 그동안 민주당이 그래도 우리나라의 민주화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들을 해왔는데 예. 그 정당이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 그리고 이재명이라는 대표가 무슨 민주화의 무슨 뭐 화신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단지 대표일 뿐이지 않습니까? 왜 그 사람을 지키는 게 진영을 무너뜨리는 겁니까?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고 더군다나 이런 글에 예. 밑에 이재명 대표로 추측되는 이게 이제 좋아요를 눌렀습니다. 굉장히 아마 지금 뭐 단식해서 어렵다고 하지만 굉장히 뭐 설명서도 내고 저기에 누르실 시간도 있고 저는 저걸 못 봤어요. 그러다 나중에 이제 기사가 나서 봤는데 이재명 대표는 저걸 계속 보셨던 모양입니다. 참 그런 걸 보면 지금 상당히 정상적인 상태인 것으로 저는 보여지는데 어쨌건 유시민 이사장의 저런 행태는요 정말 우리 정치의 독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좋아요를 눌렀다. 또 하나 뭐 아까 이현정 의원 말 맞다나 상당히 SNS에서는 분주하게 이재명 대표 활동하고 있어서 실제로 보니까 당대표니까 당원들에게 추석
메시지 편지 보낼 텐데 역경을 마다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도 또 의미심장하게 보냈어요. 네, 뭐 지금 본인의 심정을 좀 담은 거일 수도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지난 그 가결 체포동의안 투표 전날 나왔던 성명서 어찌 보면 개를 같이 한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어떤 정부 윤석열 정부의 이러한 폭압적인 수사에 굴하지 않겠다. 그리고 어떻게든 그 역경을 헤쳐나오겠다라는 어떤 본인의 강한 의지를 저는 표현했다라고 보고요. 뭐 이것이 이선 퇴진을 후퇴를 불가한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기에는 저는 아직 뭐 영장 발부 여부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 부분을 지금 얘기하는 것은 좀 섣부르다 생각을 하고 뭐 당연히 이 부분 뭐 대통령도 연설 비서가 있으시듯이 뭐 민주당에도 연설문을 또 전문적으로 쓰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부분 참고해가지고 당원들에게 아마 추석 맞이해서 편지 보내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근데 이제 편지도 참모들이 쓰지만 최종 사인은 최종적으로 그렇죠. 내보내는 건 네, 이재명 대표 네. 판단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공식 계정에도 좋아요. 그런데 사실 그 유시민 전 이사장이야 장외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오늘 야당 지도부도 옥중 공천에 대해서 무게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율투표는 아니었습니다. 가결투표에 대해서는 명백한 해당 행위라고 그 투표가 끝나고 난 이후에 최고위원회의에서 회의를 통해서 그렇게 정리를 했고요. 공개적으로 가결 의사를 밝히고 또 이 여러 가지 이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서는 상황 조치가 저는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가 기각이 되든 구속이 되든 당대표직을 내려놓는 일은 없을 거다. 이게 이제 정청래 최고위원의 금요일 발언인데 서 최고위원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네, 뭐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뭐 또 대표님의 의지도 저는 분명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중 당무라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긴 해요. 다양한 형태의 지도력과 그런 것들이 저는 구현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뭐 이 것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설마 했는데 이게 좀 현실을 조금씩 다가오는 느낌도 있어서 노돌 교수님. 실제로 민주당 당원을 보면 당대표 거리된 때는 거리된 날부터 2개월에 임시 전국 대의원회를 개최해서 당대표를 새로 뽑기로 돼 있긴 한데 이걸 거리를 보지 않고 사고로 보면 옥중 결재도 가능하다. 벌써 이재명 대표 구속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정말 실제로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글쎄, 하도 이제 사상 초유의 일이 많으니까 저것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 그리고 또 이미 저거는 옥중 공천 얘기는 오래전부터 나왔던 얘기입니다. 옥중이 가능하다 하는 거. 저거 지금 나온 뭐 이재명 대표가 구속될 때 거리냐 사고냐 당연히 거리는 아니죠. 거리는 본인이 사망하거나 아니면 사퇴하거나 해서 아예 뭐 비워버리는 그런 경우인데 사고로 좀 구속된 것은 사고로 얼마든지 해석할 수 있는 거니까 예. 옥중에서도 결재가 가능하고 옥중 공천도 가능하고 얼마든지 가능한 거죠. 그런데 과거 지금 돌이켜보면 예전에 그 옥중 출마해서 당선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어떤 때였냐? 유신 때 긴급조치 위반해가지고 구속돼 있을 때. 50년 전 얘기죠. 그러니까 그럴 때니까 뭐예요? 국민들이 뽑아줬단 말입니다. 예. 왜 그랬느냐? 명분이 있으니까요. 민주화 투쟁하다 감옥에 갇혔다. 그런 사람은 민주화 투사기 때문에 옥중 출마에서도 당선된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그와 같은 선상에 있는 민주화 투쟁하다가 지금 옥에 갇힙니까? 구속도 물론 섣부른 얘기지만 만약 그럴 경우 예. 민주화 투쟁하다 갇혀서 국민들이 그 회사에서 뽑아줄 정도로 그런 명분이 있는 거냐는 얘기입니다. 아까 뭐 얘기하신 것처럼 뭐 가능하죠. 뭐 결재도 가능하고 뭐 얼마든지 변호사를 통해서 얼마든지 여러 가지 뭐 결재도 할 수 있고 공천장에 도장도 찍을 수 있고 하지만 과연 그게 민주당에 득이 되는 것이냐. 이재명 대표의 개인적인 비리와 같이 혐의를 받아서 구속돼 있는데 예. 그와 같이 하면 과연 정말 전통이 있고 다 존경받는 DJ가 이끌던 그런 민주당이 알겠습니다. 그렇게 돼야 되냐는 얘기입니다. 정말 저는 그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고 지금 많은 뭐 유시민 씨도 그렇고 민주화 투쟁했다고 하는 많은 분들이 있는 민주당에서 예. 저런 얘기를 공공연히 하면서 옥중 공천하셔야 된다. 얘기하는 게 과연 이게 정말 초현실적입니다. 정말로. 그러니까 이제 마치 제1야당 당대표가 설사 구속이 되더라도 여기서 정치적 생명이 끝이 아니다라는 걸 주변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유시민 전 이사장 얘기까지 해봤습니다.